적어도 진주적인 표상 남배인정신을 어떻게 개사하고 설명할 것인가 토크쇼 기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내비였습니다. 다음은 최구식 한국설문화연구원 원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이철규 전성철 교육장님을 소개드립니다. 한명대 김상국이대학교 한국문과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차지훈 성인방송 인터넷신문 화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강도 지진문화원 지역사 연구사님을 소개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진주문화원 이상희 읍면동 문화위원장님 및 사무장님, 문화학교 수강생님 모두 연락소개드립니다. 어서 오십시오. 국토와 인구에 비해서 경제력이 월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경제력은 과학, 기술과 또 기업의 생산력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런 경제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되고 그 기업가를 탄생할 수 있게 한 기본 사상이 또 남명 선생님의 실전 사상이었다. 이게 K기업가 정신입니다. 그걸 지금 진주시에서는 널리 지금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 점이 오늘 토론에서도 많이 논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도 체제목으로 보면 실행이 다르다. 결국 행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인지심리학이나 행동심리학 또는 동기부여 리더십 쪽에서 최근에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 남명 주식생님께서는 이런 단순 실천 사상과 비교할 수 없는 경기이긴 하지만 어쨌든 600년 전에 그 이론을 정립했고 실천했고 그걸 보학에게 가르쳤고 그걸 이어받은 보학이 배워서 우리 대한민국 당시 조선을 이끌어오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면 정말 오늘날에도 그 사상을 우리 주변에서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토크쇼를 통해서 이 실천 사상을 우리 한 분 한 분이 되새기고 또 이 토크쇼가 끝나면 각자 위치에 돌아가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이 진주시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명 선생의 정신, 학문을 어떻게 널리 확산시킬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 진주시청기 상대동에 도강서당을 찾았습니다. 남명 선생의 수제자라고 우리가 일컬을 수 있는 수당 최영경 선생을 위한 도강서당에서 이 첫 번째 토크쇼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하고 있는 진주시 수목면 대각서원에서 이 토크쇼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수에서 남명 정신과 K기업가 정신을 진주시에서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을 때 진주문화원에서도 지수 성산마을을 찾아서 남명정신과 K기업가 정신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렇게 토크쇼를 하였습니다. 오늘 그 네 번째로 사실은 금산에 남명 선생의 자연집인 이공량이라는 분의 그 집터가 있습니다. 지금은 가방 추워놨는데 그 인근에 부사 성여신 선생의 부사들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토크쇼를 하려고 했는데 날씨가 덥고 또 여러 가지 우리 문화원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더운 장소에서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김길순 원장님께서 올해는 실내에서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된 것입니다. 아까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오늘 편으로 참석하신 분들을 간략하게 소개해 올렸는데, 저는 아까 소개한 것 말고 다시 한번 제가 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최구식 한국 선대문화연구원장님이 오셨는데, 이 최구식 원장님은 우리가 지금 국회의원을 하셨고 선민문화원장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남맹 선생의 제자, 특이하게 서울서 그 당시 남맹 선생의 명성과 학문을 듣고 진주로 내려온 수당 최영경 선생의 후손이 되십니다. 그래서 한국 선비문화원 원장으로서 남맹 선생과의 관계보다도 시간 또는 뺏속같이 남맹의 정신을 이어온 우리 최구식 원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이창규 지금 현재 사천 교육장을 퇴임하시고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학생들 교육을 거의 지금 책임지고 계시는, 정확하게는 수석 전문위원으로 계십니다. 그래서 남맹 정신을 갖다 널리 확산시키고 있는데 그 중심에 서 계신 분이 바로 이창규 전 교육장입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유명한 우리 경상대학교 남맹암 연구소가 있는 경상대학교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허건수, 최석기, 이상필 이런 분들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그분들은 다 퇴임을 하시고 2세대, 그러니까 한문학과의 2세대 교수님들이 많이 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다음 9월 1일부터는 한문학과 학과장도 맡으시고 한 우리 함영대 교수가 오셨는데, 이분은 호적분입니다. 성균관대학에서 경영에 대해서 공부를 아주 열심히 하시고 지금도 남맹직을 가지고 대학원생들, 동료 교수들과 같이 감독을 하고 계시는 우리 함영대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서경방송, 우리 지역의 제 개인적인 주관으로는 가장 열심히 하는 기자 중에 한 분이십니다. 여러 가지 기자의 그런 본분을 지키기 위해서 취재도 열심히 하시고 또 지역 문화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관심이 많아서 이쪽에 굉장히 많은 공부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차지훈 인터넷 신문 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김길수 원장님은 제가 소개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박수 나면 크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문화원 회원님이신데, 지금 부시장도 말씀하셨지만 남맹 선생과 K기업가 정신의 어떤 연관관계 이런 쪽으로 시에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고 또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사업들을 하는데 그 중심 센터 역할을 해야 될 곳이 우리 진주문화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진주문화원의 구성원들, 여기 계신 분들이 진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진주의 주인들이 먼저 남맹 선생에 대한 어떤 공부를 또는 그 실천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이해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밖으로 나와가지고 여러 사람들에게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우리 김길수 원장님이 이끌어 가셔야 되는데, 앞으로도 진주문화원은 이 남맹 정신 선양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아마 할 것입니다. 우선 먼저 아까 우리 김길수 원장님 인사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진주 부시장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인사 말씀을 좀 생략하시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여러 회원들과 또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 인사 말씀을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아니다 보지 진주문화원장 윤수입니다. 실제 오늘 보니까 뭐 늦가을에 지금 저 늦더위가 또 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주문화원에서 오늘 아까 얘기대로 진주정신의 표상 토크쇼 남명정신 개선과 확산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진주문화원에서 오늘 아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우리 진주의 자라나는 시대, 어려운 이슈, 우리 사기훈 대방송자님께서 참석에 대해서 마음대로 말씀을 드리고 하셨는데 이 바쁜 일정 가운데서도 이렇게 토론장의 열기를 바로 올려주는 분들이 모시게 계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너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진주정신 보면은 되게 보통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호의, 의를 중시하는 것. 개인 사상이 바로 지금 현재 뭐 많은 토론회도 하고, 심지어 유엔까지 가서 이번에 회의에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K기획과 정신의 근본이 바로 남면정신 사상이다. 아까도 또 우리 부장님께서 바로 원래 조선시대 때 서민이 개성과 확산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실천합니다. 실천 사상. 이 바로 우리 남면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상 잘 이어받았어요. 우리 아까도 우리 좀 전에 우리 소연 남명 정신을 어떻게 잘 정리하고 해서 앞으로 미래 시대가 나아갈 수 있는 확산과 아까 얘기대로 개선과 확산을 위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오늘 정반을 모시고 자들이가 여러분께서 잘 들으시고 우리가요 참 우리 문화원이 보니까 이런 것도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또 작은 것도 가지시고 더불어서 앞으로 내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더 문화원사는 또 진주 시민으로서 또 남해사상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결심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꼭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다시 한번 또 토론에 참석하신 배우님들 그 다음에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 너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 진주의 정신의 표상 또 진주의 어떤 주인 문화원이 그 중심에 있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문화원의 회원님이고 또 이사님이고 하시니까는 누구보다 남명정신 개선과 확산에 앞장서야 될 그런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크쇼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함영대 교수님께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함 교수님은 예지에서 남명 선생을 대학이나 대학원 이런 데서 충분히 연구를 하시고 진주에 오신 지가 채 3년이 안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명 선생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눈을 아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현재 남명 선생 문집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기존에 그냥 우리가 끝으로 이렇게 흘겨 이렇게 아는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해가지고 좌우로 대화를 해보면 굉장히 새로운 또는 아주 신선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함영대 교수님께서 진주에 이렇게 오셔가지고 바깥에서 알고 있는 남명과 어떻게 다른지 또 남명집을 꼼꼼히 읽어보니 남명이 어떠한 분이고 또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남명 선생이 남긴 글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질문을 정확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인사드렸던 경상국립대 한문학과에서 공부하는 함영대입니다. 저는 말투가 조금 진주 사람하고는 다르지요. 근데 저도 경상도 사람입니다. 저는 나이는 경상도 상주에서 나고 바로 옆에 문경 전촌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까지 가지고 성균관대에서 공부하다가 내려왔는데요. 남명 선생, 남명 조실이라고 이름을 드렸습니다. 남명 선생은 우리가 흔히 알듯이 태계 선생님하고 같이 당시에 합격을 했고 태계 선생님은
출혈해가지고 관직의 길을 갖고 남명 선생님은 철을 해가지고 후학을 양성했습니다. 그 뒤에 가서는 너무나 잘 아실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도 진주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또 젊은 학생들일수록 아니 산청 사람이신데 왜 진주꾼이라고 자꾸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서 무진봉사라고 1568년 남명 선생 68세 때 17살 선조에게 퇴계 선생도 무진봉사를 올리고 남명 선생도 무진봉사를 올리는데 무진봉사를 올리는 첫머리에 경상도 진주에 사는 백성 조식은 진실로 황송이 손을 모이고 손을 모으고 머리를 조아리고 올립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행정구역이 되게 세분화돼가지고 산청과 진주는 마치 다른 곳처럼 느껴지지만 그때 당시에 산청은 진주 목에 예하 행정구역으로서 남명 선생은 자신을 진주 사람이라고 느끼고 썼는데 아무런 느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남명 선생이 진주꾼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본인 스스로 당신께서 진주 사람이라고 임금 앞에 글을 올리면서 했기 때문에 명백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지금 이미 여기 정치군단으로 계시고 또 이미 남명 사상에 대해서 오랫동안 남명한 연구원도 있고 또 경상국립대학에 있는 남명한 연구소도 있고 해서 남명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습니다. 제가 길게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간결하게 정리하면 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이해하는 남명에 대한 대개의 인상은 퇴계 선생과 비교함으로써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퇴계 선생님은 그때 당대의 학자와는 굉장히 독특하게 저술이 많은 편이세요. 물론 그 저술은 대개는 자신의 책이라기보다는 편전한 책이지만 어쨌든 책이 많다 보니 거의 동시에 살았던 남명 선생은 저술이 적다. 저술이 적어서 학자로서의 공책이 좀 적은 게 아니냐라는 인상이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지금도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것은 조금 부당한 점이 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1501년부터 1570년 퇴계의 생년이고 1572년이 남명의 생년인데 생존년이죠. 그때 당시에 학술 분위기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대북 소문이라든지 남명과 부유했던 여러 분들이 있고 퇴계도 퇴계와 부유했던 분들이 있는데 퇴계만한 저술을 그만한 많은 문질의 양을 내는 건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명 선생처럼 한 권, 지금으로 치면 한 권이죠. 그러니까 4권인데 지금으로 치면 책으로 치면 한 책인데 그렇게 한 책짜리 책을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건 그때 당시의 학문의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이전에 이 학교에서 남명하게 깊이 연구하셨던 허범수 선생님과 최석기 선생님의 연구가 있으니 참고할 수 있는데요. 특별히 최석기 선생님의 말씀을 조금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는데 남명 선생은 대개의 시간을 김해와 상화, 의가로 덕산에서 보내셨지만 남명 선생께서 공부하셨을 때는 이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남명 선생은 상가에서 태어나셨지만 4세 됐을 쯤에 아버님이 단식 진수와 함께 서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예민했던 시기 10대와 20대를 서울에서 보냈어요. 바로 자기 옆에 이후에 여기저기 되는 원고, 이중경 이런 분들을 자신의 친구로 두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적어도 19살 때 유명한 조광조가 일본을 기념사화가 일어나는데 19살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등학생, 대학생 되기 때문에 가장 예민한 시기에 바로 그 현장, 경복궁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에 바로 인접해서 그 사건을 못 보고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퇴계는 안동에 계셨어요. 안동은 들어서 알았고 남명 선생은 보아서 직접 옆에서 느꼈다는 겁니다. 가장 예민한 시기에 가장 누구보다 아주 일찍 과거에 문과국제는 나중에는 하지 않으셨지만 소과국제는 아주 일찍 하셨거든요. 19살에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그 시기에 그러한 현상, 그 사과의 현상을 보았고 46, 7세 될 때에 그 앞에 난 가장 정치들이 된 사과를 또다시 경험했습니다. 퇴계 선생님
당시에 그쳤던 선비들의 서가 아닙니까? 그 정확하게는 살인영화인데 그 살인영화를 옆에서 목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나아가서 인정을 할 때라기보다는 지역에서 한눈에 자신을 보여하고 제자를 기르는데 좀 더 집중했다는 것이죠. 그 시대의 분위기에 조금 더 예민하게 반응했다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는 많은 전술이 중요한 한눈의 길이 아니라 자신을 철저하게 갖고 자신이 공부한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시대의 정신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강명 선생께서 생각했던 그 시대의 올바른 학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태계 선생과 남명 선생이 주고하는 편지에 자신의 공부의 교리를 아직 모르는 사람에게 천명이라든지 또는 태극이라든지 이런 걸 가르치는 건 좀 과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극점 어린 그런 편지를 보냈던 것도 남명 선생이 생각했던 학문의 길과 그 태계 선생의 길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태계 선생의 시야에서 남명을 평가했던 것들을 조금 우리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 남명의 생각, 남명의 시대로서 남명을 읽어야 한다. 우리는 또 남명 선생께서 보셨던 책은 주자대전이 아니고 성리대전이에요. 성리대전은 지금으로 치면 북송시대의 학문이고 태계께서 보셨던 주자대전은 남송시대의 학문입니다. 학문의 기류가 조금 달라요. 북송시대의 학문은 그 이전의 당나라 때의 학문적 욕구이 있어서 상대적으로 불교라든지 도교라든지 제자라든지 이런 분위기에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풍부하게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자신의 학술적인 전환을 하세요. 하지만 남성의 학문임이 상당히 정제된 학문입니다. 투자학적인, 그러니까 그 학문적 색채가 다른 것입니다. 서로 다른 학문적 색채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발전시킨 두 지적 거장, 학문적 거장을 퇴계의 시각으로 한정해서 남명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다시 남명의 정신을 제대로 다시 찾아내고 학교에 설치해야 되느냐? 다시 우리는 이후의 시대, 그러니까 퇴계의 학자들에 의해서 남명 이후의 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됐던 시험 그런 평가는 조금 내려놓고 다시 남명집을 꼼꼼히 읽으면서 남명이 고민했던 고민처를 우리도 다시 고민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퇴계의 제자도 임진왜란 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남명의 제자도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역할하는 방향과 방법이 달랐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게 있어서 그랬을 것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짐작하는 바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배웠느냐? 우리 지금 남명 정신을 개성하고 확산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부분을 개성하고 확산할 것인가? 경과 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하는 그리고 어떤 것에 대해서 진정한 경과 의를 가져야 하는가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낱낱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과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그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진주시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 아까 유엔에스코가 사고 있다는 K기록가 정신이다. 의령이죠. 삼성과 H의 지수만에서 의령이라는 것은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좋은 첨단처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 초기부터 그런 근대 자본이라든지 바다에서 생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물어봅니다. 선비 정신이라는 이런 고고하고 꼿꼿하고 어떻게 보면 청렴하기까지 하는 정신과 자본이라든지 부를 긍정해야 되는 그런 자본주의적인 현대의 기업가 정신을 어느 지점에서 결합시킬 것인가? 물론 전혀 똑바로 나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부시켜야 한다면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작업이 우리가 해야 될 작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에 몸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꼼꼼하게 하나씩 찾아가는 작업, 자료로부터 원리 그리고 그 궁극적인 주장과 그것이 같이 있다면 실천해야 될 것까지 찾아야 되겠는데요. 그 작업은 이게 좋으니까 무조건 하자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짧습니다. 우리가 진짜 이게 좋은 것이 오래 하고자 한다면 더 제대로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환에서 저희는 발언을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그런 일환에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남명책을 꼼꼼히 읽고
남명이 진짜 주장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무엇을 가르쳤는지를 꼼꼼히 다시 확인하고 하는 과정부터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무엇이 남명 정신이고 가치의 진정으로 동참을 해야 그걸 개선하고 확산할 거 아닙니까? 그런 점이 좀 필요하다는 말씀으로 제가 공부한 대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국 선생님이 그 말씀하신 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분이 뭐냐면 남명의 시각으로서 남명을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은 1989년부터 남명에 대한 논문 발표할 때 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1989년도에 경상대학교에서 첫 남명 학술대회 할 때 일을 맡은 사람으로서 그동안 30년 이상 우리가 퇴계 선생의 시각으로서 남명을 평가하고 보아온 점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함경대 교수께서는 남명의 시각에서 남명을 보자. 우리 이제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의 최구식 원장님이 아마 제가 느끼기에 정말 남명의 시각에서 남명을 보시는 분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분은 오로지 남명답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입니다. 사실 최구식 원장님은 그 남명 이야기할 때 퇴계 이야기를 안 하십니다. 이것은 그분이 남명 연언가의 구성으로서 누구도 남명을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고 또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라는 큰 기관을 만들고 또 그 선비문화연구원의 기반을 잡고 지금은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선비문화 교육 연구기관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원장님을 모시고 들어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선비문화연구원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고 또 한국선비문화연구원에서 어떻게 남명정신을 교육하고 확산시키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귀한 자리 불러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제 말씀은 잘 들립니까? 옆에서 조금 안 들려가지고 안 들리면 말씀하셔요. 참 진주 어른들 참 대단하십니다. 아까 올 때 비가 억수로 와가지고 우리 길수 형님하고 10명 앉아서 서로 얼굴 보면서 서로 하겠구나 했는데 여기 자리가 가득 차 있는 걸 보고 역시 남명의 후예들이 사는 도시가 다르구나. 그 중에 어른들이 모인 문화원이 다르구나. 그 중에 김길수라는 뛰어난 지도자가 이끄는 문화원이 진짜 다르구나 생각했습니다. 아까 그 예쁜 여학생들이 땡땡이 치는 거 바로 잡지 않았습니까? 시공관에 영화 보러 가겠나. 그리고 우리 강동욱 박사님이 이 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제가 처음 2004년에 국회의원이 되니까 덕산 유독골 촌놈이 진주에 와서 국회의원 해먹는다고 그러시던데 원래 우리 집안 뿌리는 독골입니다. 독골, 선악산. 아까 그 수당 최영경이라는 분이 제 13대입니다. 아버지가 12대 종손이니까 제가 종손 집안에 제가 막내가 돼서 종손은 못 됐습니다만 그래서 저는 그 세상에 나와서 제일 처음 들은 이야기가 남명하고 수당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제가 국회의원 되고 했던 얘기가 남명의 후예가 400년 만에 처음으로 나라 중심에 들어갔다 라고 제가 늘 말하면서 하여튼 제 국회의원 하는 8년 동안 말 중에 절반 이상은 남명하고 임진왜란 얘기였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임진왜란 때 그 남명의 제자들하고 퇴계의 제자들하고 율곡의 제자들이 그 임진왜란을 치러냈는데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남 얘기는 안 하고 우리 얘기만 하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13대 일평조가 1575년에 내려오셔서 터잡은 데가 설악산 밑입니다. 그때 할아버지 오셨을 때는 설악산이 아니라 만죽산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죽당을 짓고 계셨는데 수구당은 그때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유명한 성비였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수구당이 서울에서 진주로 왔다고 해서 인근에 학 같은 선비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다 이래가지고 산 이름이 설악산으로 바뀌었다고 제가 향토 사학자한테 들었습니다. 지금도 왜 모덕구장에서 동쪽을 보면 과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입니다. 지금도 이제 살다가 형편이 좀 짜치면은 수곡으로 갑니다. 수곡의 진선중학교 앞에 있는 직금산, 그게 또 우리 문중산입니다. 형편이 영 짜치면은 덕산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태어나가지고 덕산 사람이 된 건데, 저는 제 아주 어릴 때부터 아버지 따라서 그때 차가 없으니까 뒤변이 타박타박 걸어서 독골 가서 독골 우리 도강서당에서 제가 뭘 했던, 저는 진주 사람입니다. 너무 덕산 촌놈이라고 뭐라 보지 마세요. 그래서 선비문화연구원을 지을 때 문화부 장관이 여러분 다 아시는 유인촌이라고 탤런트 출신입니다. 그분이 MB 정권 출범할 때 기세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나는 집 짓는 데는 1원 한 푼 안 쓴다. 나는 콘텐츠 지원하는 데만 쓰지 집 짓는 데는 안 쓴다. 그러는 걸 제가 불러내가지고 저쪽 가면서 무식하면 좀 떠들지 말아라. 해야 되면 하는 거지. 꼭 뭘 하고 꼭 뭘 하면 안 되고 하는 그거는 2500년 전에 공자님도 그런 거는 없다. 하게 되면 하는 거고 안 하게 되면 안 하는 거지. 나는 꼭 이리 하란다. 이건 그래가지고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어서 그리고 앞에 덕천강도 합의한 520억. 제가 진주 일개 의리하면서 한 거 아닙니다. 다 외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었는데 그 지을 때 제가 거 가서 원장질 할 거라고는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 팔자가 알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초대 원장으로 지금 7년째 일하고 있는데 내가 이 원장 될 줄 알았으면 예산을 좀 따블이나 딴따블로 할 걸 잘못했다 이렇게 생각을 농담입니다만 저는 뼛속부터 제가 세상에 나와서부터 남명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명의 덕천 서울 있는 그 동네에서 제가 나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뭐 공부의 전공이 아니라 뼈로부터 피로부터 남명파가 돼가지고 어릴 때부터 그리 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 공무원들, 특히 요새는 기업인들이 전국에서 많이 들어옵니다. 중진공 지금 진주에 있지 않습니까? 혁신도시에. 중진공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에 상당히 유명한 게 지수 갔다가 저녁에 덕산 성리문화연구원 들어와서 하루 자고 제가 강의하고 일어나는 그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명하고 한데 그리고 지난번에 외국 사람들 왔다 가지 않아서 진주에 3박 4일 있다 갔지요. 120명이 왔다 갔습니다. 마지막 행사를 덕산 성리문화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영어로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면은 마지막을 성리문화연구원에서 저하고 만나는 걸로 끝을 냅니다. 중진공 얘기는 끝이 좋아야 모든 게 좋다 그러지 않습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이번에 외국 사람들도 상당히 기분 좋게 해서 갔습니다. 오면은 제가 그분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명이 남긴 말씀들을 제가 인용을 합니다. 말씀이 그림의 떡으로는 굶주린 배를 채우지 못한다. 시장을 오르내리면서 아무리 구경을 열심히 하고 흥정을 해도 금은 모화를 보고 흥정을 해도 생선 한 마리 사서 집에 가져가서 먹는 것만 못하다. 자는 집집마다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자를 가지고 황제가 있는 골룡포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버선도 못 만든다. 너는 뭘 만들 수 있노? 라고 자기 제자한테 묻습니다. 그 제자는 조정의 억수로 높은 관리를 지낸 제자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사람의 일은 버려두고 하늘의 이치만 구한다면 실제로 얻는 것이 없을 것이다. 손으로는 빗자루질도 못하는 사람이 입으로는 천리가 어떻고 태극이 어떻고 하면서 이름을 훔치고 세상을 속이고 있다. 이게 다 남명이 하신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는 별말이 아닙니다만은 남명이 이 말을 하던 시대에는 선비들은 이런 얘기를 입에 담지 않던 시절입니다. 노자와 장자, 불교 이런 얘기만 입에 올려도 저 사람은 학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자면 몰아내는 파문이라고 말하긴 그렇지만 그 동네에서 그 나라에서 그 말하자면 집에서 쫓겨나는 그 슬픔이 어떤 건지는 제가 잘 압니다. 제가 여러 번 쫓겨나 보지 않았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하여튼 남명한테도 이런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남명은 내가 성리학을 공부를 안 했나? 성리학 가지고 붙어볼까? 내 니한테 질지 라고 스스로를 방어해야 되는 남명마저 그리 해야 되는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천리가 어떻고 태극이 어떻고 인간성이 이런 얘기를 안 하면 학자들 입장에서는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절에 노자 장자 얘기도 아니고 하잘 것 없는 백성들, 천한 백성들 먹고 사는 이런 시시한 문제 따위를 입에 올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은 남명만 했습니다. 남명만. 근데 남명이 아니었으면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왜 그때라고 없었겠습니까? 남명이 아니었으면 이 말이 20년, 30년, 50년, 100년 가면 잊혀집니다. 하지만 남명은 제자들한테 거의 봉자님 버금가는 어른으로 그렇게 정말로 위대한 스승으로 추앙받았고 그거는 그 제자의 후손들한테도 계속 전해졌던 모양입니다. 제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명의 이 말씀, 먹고 사는 문제, 저는 이걸 비즈니스에 대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 비즈니스에 대한 유일하게 다른 남명의 말씀이 남명의 제자들이 살던 진주에 400년 동안 계속 내려옵니다. 400 몇십 년 동안. 근데 비즈니스 얘기가 있더라도 그 전까지는 농사 말고는 아무 일이 비즈니스가 없는 겁니다. 근데 20세기 초반기에 비즈니스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됩니다. 우리나라에 도입되면서 진주에도 옵니다. 제가 그때 그 비유를 이해했습니다. 진주, 남명의 후예들이 살던 이 진주에는 남명의 비즈니스에 대한 말씀이 400년 전해지면서 이 방을 가득 채웠다. 마치 유증기처럼. 왜 기름방울 있잖아요. 유증기가 이 진주 전체에 가득 차 있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남명이 하신 말씀이 이게 근대 비즈니스가 도입되는 것을 제가 그때
인수님을 이래서 이 성냥을 하나 가져 지금 찾아보니 없어서 그걸 못 가지고 왔는데 성냥 딱 해가지고 성냥을 이렇게 딱 그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가 400년 동안 가득 차 있었는데 20세기에 근대 비즈니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마치 유전기가 가득 찬 방에 성냥을 그으면은 폭발해버리잖아요. 빵! 하고 폭발하잖아요. 그래서 진주에서 이렇게 많은 세계적인 기업인들이 나오게 된 것으로 남명의 후계인 나는 이리 생각한다. 이리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회장이 당장 나와가지고 그 성냥 달라고 기념으로 가져가겠다고. 이게 ICS 그 진주에 왔던 저 회장이 기념품이라고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E.T. 영화 나오는 클로스 인카운트라고 말하자면 외계인과의 조우 하는 그 영화 이름을 얘기하면서 남명 사상과 근대 비즈니스의 클로스 인카운트가 진주에서 그런 모습으로 된 걸로 나는 그리 생각한다. 이리 영어로 얘기했습니다. 하여튼 뭐 하다 보니 제가 오랜만에 진주 어른들 뵙고 그리고 이 강 박사님 말씀도 듣고 해서 저는 말을 좀 짧게 끝내는 게 제 일주특기인데 말씀이 좀 길어진 걸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최구식 원장님 말씀도 들었는데 종종 진지에 오셔가지고 남명 선생의 연언과 후회로서 남명성에 대해서 좀 말씀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비문화연구원에서 실제로 아까 우리 최 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남명을 배우고 또 남명을 느끼고 또 지리산의 전기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 선비문화연구원에서 남명을 교육시키고 또 우리 진주를 비롯한 이 경남 지역의 학교를 찾아가면서 직접 지금 남명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이천규 한국선비문화연구원 수석전문위원께서 실제로 남명의 이 사상을 교육하고 또 확산시키면서 느낀 점이나 또 어떻게 부학들에게 남명 정신을 바르게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 이천규입니다. 저는 현직에 있으면서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남명 선생의 교육사상을 공부해서 석사학위를 받고 또 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마쳤습니다. 순천교육장으로 퇴직을 하고 나서 부산서원 선비문화소에 안동에 있는 최대 이황 선생을 모십니다. 거기서 저를 불러서 거기 가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그 당시에는 우리 덕산에 있는 선비문화연구원이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다가 선비문화연구원에서 활동 시작해서 제가 이쪽으로 와서 역시 저는 제 고향이 산청입니다. 그리고 고향에 와서 활동하는 게 보람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지금까지 한 3, 4년 정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보니까 선비정신, 남명 선생의 선비정신을 어떻게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주로 이제 교직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하고 내용이 이 주제하고 딱 맞아떨어진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게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비문화연구원 오고 나서부터 국내에서 만든 책이 우리 지구식 의장님하고 문화해가지고 만든 책이 바로 이 책인데 제목은 남명선생의 삶이라는 이런 책입니다. 이 책을 구성을 어떻게 했냐면은 남명선생을 알기 전에 아이들이 먼저 선비가 어떤 건가 이거를 아이들이 좀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단원을 구성하려고 선비 단원을 맨 처음에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남명선생을 넣었습니다. 세 번째가 과거에 그 선비들이 무슨 공부를 했는가. 그래서 초등학생들한테는 사자수학을 넣고 중고등학생들한테는 명실호감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이 수업 시수가 우리 선비문화연구원에는 학교에 가서 직접 가르치는 시간이 2시간밖에 안 됩니다. 2시간 갖고는 이 4가지 단원을 다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로 가르치기로 선비 단원하고 남명선생하고 2개 단원을 가르쳤습니다. 특히 제가 퇴직을 하고 서울이나 향교 이런 데 이제 출입을 하면서 제가 느낀 바가 있었습니다. 사실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예악사어서수 이 6가지 육예 이거를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이 교재를 만들 때는 생각을 못했는데 활동을 서울에서 향교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6가지 육예를 가르칩니다. 그 다음에 특히 아이들한테는 우용, 우사 이런 것이 우용, 우사 옛날 조선시대에 교과서였던 계몽편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그런 계몽편에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우용이라는 것은 뭐냐? 아이들의 몸가짐 손은 어떻게 가져야 되며 수용공 손은 공평하게 조경중 발걸음은 좀 묵직하게 걸어야 된다. 부용직 머리를 톡 바로 세워야 된다. 목용단 눈은 볼게는 단정하게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9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몸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용지야. 무용지. 입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을 너무 유창하게 잘할 필요는 없다. 무용지. 말을 하면 그치는 것이 말을 어눌어눌하게 해도 말은 그 속에 진심이 담겨있으면 된다.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무용지.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심지어 원어에도 그렇게 나오죠. 교원 영색이 선의인이라 이런 말입니다. 교원 영색이 선의. 교묘한 말솜씨. 그 다음에 은지한 얼굴빛. 이거는 어진 사람이 떠오르다. 그런 내용이 원어에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우용지. 말하는 거 이거 은을하게 해도 말은 그 말 속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9가지 몸가짐이 있는데 이거를 특히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는 꼭 가르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구사라는 구사 9가지 40가지입니다. 40가지. 이제 아이들 공부하는 그런 문제에 이런 것도 들춰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들한테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실천, 오늘 실천 나오는데 기술 실천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무리 입으로만 그걸 해봐야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이거 가르치나 똑같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수비문화연구원에 교장 출신들이 한 10명 경남 인원을 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과연 하루에 2시간
뭐 우리 수업을 듣고 과연 그 아이들이 그대로 실천을 해볼까 하면 틀림없이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이들을 지금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특히 학생들을 가르칠 때 백록동규라는 저 중국의 주자가 백록동 서원을 만들면서 거기에 현판에다가 학교 규칙 그게 맨 먼저는 오경지목이라 해가지고 오륜 보좌유신, 무신부의 당유유서, 부부유별, 부모유신 이 5가지를 교육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 5가지를 실천한 아이가 오늘날처럼 스승을 미워하고 스승을 존경하는 그런 아이가 있습니까? 이 오경지목 이것만 잘 돼도 아이들의 인성 교육은 성공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공부하는 방법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막학지 제일 먼저 엄청 많이 배워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배웠을 때는 그것을 내가 생각해보고 의심하는 것은 질문해라. 질문하지 않는 교육은 창의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계에서 가장 도리가 영리하다고 알려진 이스라엘 국민들은 엄마가 아이가 학교 갈 때 아이한테 물어본다. 예, 철수야, 너 오늘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뭐 물어볼 끼고 이렇게 엄마가 가르친답니다.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돌아오면은 그 돌아온 아이한테 엄마가 다시 또 물어본다. 야, 너 오늘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뭐 물어봤어? 이렇게 엄마가 질문합니다. 그만큼 엄마의 자식에 대한 교육이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친다. 그게 이제 신문지. 많이 배우고 질문하고 다시 한번 생각하고 지금까지 다시 생각하고 그 다음에 명백히 자기가 판단을 합니다. 이거는 선생님이 말하는 게 맞다, 틀렸다. 판단하는 단계, 명변지의다. 그리고 옳다 이렇게 싶으면 독행이지. 독실하게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그 오래된 겨우 1200년대 그때 주자가 그게 찾아오는 학생들한테 가르친 그런 내용인데 지금도 통용이 되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심지어 제가 만약에 가장 같으면 지금 안 되겠지만 이스라엘 보니까 우리 가장산 출신도 있고 선생님들도 몇 분 계시고 하는데 칠판에다 아침에 보면 그 백록 공교를 적어놓고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 가르치면 되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교육을 좀 이 동양적이고 한국적인 이런 방향으로 끌고 왔어야 되는데 과거에 서울대학교의 교수들 이돈희 교수라든지 정봉모 교수라든지 이런 분 있습니다. 이런 분들 전부 다 미국에 가서 미국 공부를 해와가지고 이거를 한국에서 접목시키려고 하니까 전부 다 그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급이 안 하고 학교에 와서 그런 걸 가르칩니다. 하여튼 교육 상황적인 면에서는 이동희 교수, 교육 방법적인 면에서는 정봉모 교수 이런 분들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한국의 교육을 망쳤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고유 전통을 많이 상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고유의 이 교육 방법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피아제가 이런 이야기를 다 들었다. 우리가 교육대학을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할 때도 교육심리학, 교육철학, 학습심리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과연 현장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었을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반성해보면서 앞으로 우리 교육도 좀 우리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적어도 이런 그 아이들이 행동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교육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남명 관련해서는 저는 그 남명학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얘기 없습니다만 남명의 두 글자로 말하면 경의정신 내명자 경 외상자 의 이렇게 이야기를 학교에서 그렇게 아이들한테 가르쳐 보면은 내명자경 외상자의 글자 들으시 내명자 경 외상자는 의 이렇게 확실하게 짚어서 가르쳐 있는데 내명자가 무엇인가 자기 자신을 밝히는 이게 수양, 자기 수양입니다. 자기 자신을 수양해가지고 외단자의 그 전부가 남명 선생의 삶에 있는 경의, 칼, 그게 세계주의죠. 외단자의 뭐냐? 바깥으로부터 들어오는, 나한테 들어오는 사특한 이런 나쁜 생각, 이런 것들을 칼로 자르듯이 탁탁 쳐내는 거예요. 이게 의입니다, 의. 이게 경의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생각이죠. 특히 세계의 영혼 같은 경우는 경을 중심으로 얘기했지만 남명은 실체를 의를 더 강조해야 되죠. 그래서 뭐가 많이 나왔습니까? 남명 선생의 의는 의병장이 전국 의병장의 80%가 57명, 전국 의병장의 80%가 남명의 제자입니다. 남명의 제자고 3대 의병장은 전부 다 남명의 제자. 이게 다 남명의 의리 중심. 이걸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남명 선생의 단성 수호라든지 임금을 구하라고 그 대비를 하여튼 이런 그 아주 좀 귀한 이런 내용의 글을 임금한테 올려가지고 하여튼 혼이 났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이런 부분도 아이들한테 가르칠 필요가 있다. 공부들의 청렴정신 이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고 학교에서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은 예절 교육을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것은 실천 중심으로 가르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간단하게 우선 그 언론계에 계시면서 지역 언론계에 계시면서 남명 선생에 대한 취재도 하셨을 것이고 많은 걸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인으로서 남명 선생을 어떻게 선양해야 될까 또 확산시켜야 될까 그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취재기자 입장에서 취재기자 입장에서 패널분들 이야기에 푹 빠져 있다가 갑자기 마이크를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질문을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드는데 여기 계시는 우리 최구식 원장님은 저희도 기자 출신이시고 또 선배 기자이시고 해서 질문을 드리기 제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질문 대신에 제가 좀 지역 언론으로서 말하고는 남명의 이야기들을 생각하고 한번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어르신들이 저는 다 남명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미 이런 이야기를 듣고 보게 될 분이시고 또 다음에 내가 가서 누군가에 또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자체가 저는
시대기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미 남명이 더 폭넓게 확산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하고 있습니다. 전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언론의 시각에서 지금 왜 이 시대에 남명인가, 남명을 더 주목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먼저 좀 더 저희가 지구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명을 통한 좀 지역의 연결고리 또 시너지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한번 먼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김해에서 남명 문화관이 개관했습니다. 이걸 보면 진주뿐만 아니라 산청, 김해, 또 하천 뭐 곳곳에서 남명 사상은 어느 한 곳이라든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유순신 장군에 대해서 잘 아시죠? 그죠? 현재 유순신 장군 관련해서 각종 콘텐츠들이 전국 각지에 유사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지금마다 하기 조금씩 다른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게 좀 산발적으로 유순신 콘텐츠 효과만을 보려는 것은 유순신이 가진 가치라든지 역사 원화, 또 관광적인 효과, 또 글로벌적인 경쟁력을 갖추기에는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희 언론에서는 많이 좀 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경남과 전남, 부산에서 함께 유순신 장군 승전지 순례길을 만들고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것도 아마 이런 측면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문화원과 또 우리 선비문화연구원 학교에서도 우리 남명에 대한 다양한 또 협업과 공동 연구도 하고 노력하고 계시지만 지역과 지역을 잇는 이게 유교 문화라든지 이런 남명 콘텐츠를 역사 관광 상품 개발을 하는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좀 더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좀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폭넓은 파트너십이 좀 필요하고 지역의 연대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도 저희가 좀 이끌어내는 부분이 반드시 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특히 저는 왜 주목해야 되느냐, 지금 지방 소멸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진주를 포함한 곳곳에서 지방 소멸 위기를 이야기합니다만 이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저는 남명사상을 기반으로 한 지역의 이런 다양한 콘텐츠를 연결시켜서 경쟁력을 갖춘다면 이를 연결해서 인프라들이 조금 구축이 돼서 아까 한 교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던 우리 맥락에서 함께 조선시대 성리학의 쌍벽을 이뤘던 태계기왕 사상가의 또 교류라든지 또 연계 콘텐츠로 공동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 폭을 넓히고 연결하는 이런 부분도 저는 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좀 지금 현재 이런 접근들이 일부에서는 다소 산발적이고 또 특정 그룹 중심, 또 소지역주의 중심 이런 접근들 좀 멀리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좀 진주 문화원이 그런 연결고리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이 가장 좀 가지고 있고요. 조금 하나 제가 좀 더 붙인다면 이제는 좀 시대를 비추는 남명사상이 그냥 예전의 사상뿐만 아니라 우리 지금 시대에 왜 남명, 유교, 선비가 왜 필요한지를 좀 접근해야 된다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에 아마 여러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겠지만 요즘 각종 아시죠? 각종 우리 폐륜 범죄부터 시작해서 사회범죄, 각종 정신질환으로 인한 각종 우려 사항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럴 때 저는 오히려 우리가 그동안 남명, 유교, 선비 문화에 대해서 등한시했던 젊은 세대들에게도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위기가 기회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런 남명 정신을 젊은 세대에게 곳곳에 전파하기 위한 적기라고 보여요. 그러려면 이럴 때 저는 우리가 관련 남명 콘텐츠들을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들 그리고 저희가 곳곳에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곳곳에 저희가 만들어내고 이것을 전파하고 그리고 K-팝 이런 얘기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듯이 K-유교, K-정신사상 또 K-남명사상 이런 것들 타이틀로 해가지고 저희가 젊은이들에게까지 어필할 수 있는 이런 컨텐츠들을 좀 만들어서 좀 세계적으로도 좀 조명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런 걸 저는 남명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명부흥을 한번 만들어서 이것도 시대적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국가적인 지원과 정책 그리고 프로젝트 추진부터 해서 현 시대 또 기업인들에게 저희 아까 계속 이야기했지만 리더십으로서
또 문화원 회원분들도 또 그리고 또 젊은이들까지 좀 남명사상이 지역과 연대를 해서 더 발전시켜 간다면 더 빛날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충 토크쇼를 마무리 짓는 의미에서 우리 이제 김길수 원장님께서 그동안 이제 문화원이 남행 정신을 갖다가 이렇게 개선하고 확산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왔으며 또 앞으로 문화원이 어떻게 이 남행 사상 확산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끝나면 바로 이 정가 공연이 있기 때문에 가시지 마시고 끝까지 공연을 좀 같이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님들, 그 다음에 김현동 위원장님들, 또 사무장님들, 또 회원님들 대단하다. 역시 진주문화원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면 제가 선생하다가 43년 10개월 했거든요. 딱 보면 압니다. 근데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이렇게 다양한 사업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데 제가 6년째 문화원장을 하고 있는데 이 원장을 하면 첫째 뭐예요? 정의로워야 된다. 정의로워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 마당발, 인맥이 좀 충분해야 된다. 마당발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뭐냐? 하심을 가져야 된다. 그게 정의롭고 마당발이 돼야 되고 또 하심을 갖지 않으면 다양한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 남영사상을 접하게 되면은 2019년도에 여기 있는 한국성민문화원장님 최구신 원장님께서 저보고 형님 개인을 해줍니다. 원장님 이제 그 교육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좀 해보자. MOU를 정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주기문화원에서 사람을 갖다가 선발하고 해서 이렇게 하다가 1년 뒤에 이렇게 또 성민문화원을 다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천규 교육관님께서 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고 또 이 토크쇼가 이게 또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수유당 재임선생 우리 기호식 원장님은 13세, 13세 때 선교하신 분께서 토크 저희 상대동에 그 토크쇼 한다고 처음 왔습니다. 진짜 어깨놓고 얘기하면 이런 때 우리 문화원장들 가지고 이런 거 안 하면은 그 토크래 그 상대동에 그런 수호당 선생님을 모시고 있는 그런 서울이 그런 서당이 우리보다 전혀 이걸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렇게 큰 서당이 아주 이렇게 아파트 다니지만 그렇게 참 그리고 대학서 수업에 또 처음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얘기한 이런 점 같은 것은 정말로 참 이런 문화원이 다양하게 그래서 이제 이런 간단하게 토크쇼나 쇼 보여주는 것까지 여러 가지 보여주지만 이제는 좀 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그 다음에 또 이 토크쇼가 잘 정리해가지고 정말 우리 이 회원들 시민들한테 남명사상 이름에 딱 열 수 있도록 그저 이래서 끝이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도 들었고 또 하고는 뭐냐면 지금 전국에서 진주, 산청, 사천, 3개 문화원이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건 처음입니다. 작년에 그 우연한 기회에 시하고 시장님께서 산청 문화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우리 요 밑에 이제 이사님들하고 다 이런 거 하면 그래서 옛날 누구시는데 내년은 하동하고 마음에 그런데 그것은 제가 그럼 그 유지하다 그 남의 스님이 한번 늦은 사진입니다. 또 우리가 내려오는 상가였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여기 문장님입니다. 마당발이 되고 그러면 군수가 직접 김윤철 군수가 나와서 우리 왔다 합니다. 그 직접 그 나와서 인사하고 말씀하고 전부도 많이 주고 이래서 쭉 한번 들었는데 역시 참 앞으로 우리 진주가 진주를 해서 지금은 행정상 뭐 사정은 사람이 아니고 좀 더 큰 도시니까 이
포함해서 이렇게 나가면 참 좋겠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우리 보니까 우리 지금식 운장님께서 정말 우리가 스승 문화를 운영하면서 어떤 정말 유명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 한민대 교수님께서 바로 남명현사 친구가 됩니다. 앞으로 진주의 언론을 갖다가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럼 전량이 있는 친구한데, 친구가 기자님인데, 오늘 이런 자리에 보는데 굉장히 좋고, 훈련합니다. 많이 좀 남해사도 협회에 많은 걸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이제 얘기한 대로 뭡니까? 개성 박사 뭡니까? 실천이니까 지금 이 시대는 22세기 시대입니다. AI 시대입니다. 하루가 너무 빠르게 이제 바랍니다. 이 자리에 정말 참석하신 우리 재훈식 원장님, 한명대 교수님, 또 이청규 교수님, 또 자연 우리 부사님 너무 고맙고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면서 우리 문화원의 신명을 보여주신 우리 이모님들, 그 다음에 연변님 위원장님들, 사무장님들, 교수님들 너무 고맙습니다. 화이팅! 한 시간 반 동안 장시간 이렇게 귀한 분들을 모시고 남명진 신화의 개성과 학살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좀 더 나은 기획으로 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좀 딱딱한 시간을 좀 떠나서 우리 진주문화원 문학교 시조창반인 사단법인 한국전통의학총연회 진주통합지부 회원님들께서 대금 독주와 시조창 두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여기 좀 설명을 진행.
아주 아름다운 우리 고유 가락을 연주해 주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토크쇼 남맹정신 개선과 학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진주문화원 주관으로 하는 그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긴 시간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일어서 주십시오. 자, 인사 감사합니다. 오늘 모처럼 우리 시도 오신 곳인데 기념 촬영을 하고 일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하나, 둘, 셋, 어디? 내가 안 시키는데. 자, 하나, 둘, 셋, 어디? 수고하셨습니다.